국회가 4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협상을 멈춘 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항하지 않고 폐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선박들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골칫거리 방치 선박의 실태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첨단 벤처단지 운영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심사표가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정성평가로만 이뤄져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 화재 예방 수칙 이슈K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회가 4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늘도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첫 소식 전현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멈춘 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삭감해놓고 다시 확장 재정을 말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겁방용 꼼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 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방용 꼼수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이 예비비라며 민생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증액 예산안을 갖고 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내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대한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결 전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검사들이 탄핵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고 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전북체육회가 2036년 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으로 비수도권인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기원 체육인 한마음대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전북이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기재부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로 예정한 대광법 재심사를 오는 17일로 또 미뤘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늘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입법 강행도 불사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2주간 더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차량처럼 바다에도 방치 선박이 있습니다. 운항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폐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버려둔 건데 흉물스러운 걸 떠나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산항 한편에 정박한 유람선. 객실에 들어서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의자에 내려앉은 먼지는 딱딱히 굳어버렸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스며든 소금 바람에 곳곳이 사갔습니다. 2011년이야? 근처에 묶어둔 고깃배도 수년째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 여기저기 흉물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판엔 잡다한 쓰레기가 나뒹굴고 조타실은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런 배들은 몇 년 안 됐고 저런 것들은 거의 10년 넘었고 방치된 지가. 근처 또 다른 포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랫동안 방치된 배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대부분 주인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선 처리를 미루다 버려둔 배들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폐기물 처벌하면. 땀 올라라 하지. 이제 배가 물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앉히는 거예요. 방치된 배들은 오염과 사고 원인이 됩니다. 실제 지난 9월 부산항에서 장기 계류하던 42톤급 유조선이 집중호우에 기울어져 배에 남아있던 기름이 바다로 샜습니다. 최근 군산 소룡포구에선 오래 방치된 배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막 엄청 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아무튼 이거 오래됐어요. 항만 당국이 배를 방치한 주인을 고발하거나 이동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뱃머리에 적혀있던 배 이름을 지웠고요. 또 보통 조타실 옆에 붙어 있어야 할 등록 번호판도 이처럼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배 주인이 누군지 알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파악한 전국의 방치 선박은 1,300여 척. 대집행을 통해 해마다 200척 넘게 처리하고 있지만 방치 선박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조회도 하고 공고도 하고 절차를 걸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죠. 고의로 이제 맘먹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명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조회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버려진 배들이 단순한 흉물을 넘어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오정현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폭설로 전북 지역 농업시설물에서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인삼재배 시설은 14.7헥타르, 과수원은 1.8헥타르, 시설하우스는 1.37헥타르 규모에서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농가들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에 피해 복구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전주 첨단 벤처단지를 운영할 민간 운영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의 심사표 항목을 살펴봤더니 정량평가는 빠지고 정성평가만 포함돼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벤처단지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전주시가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심사표에는 운영 주체의 공신력과 운영 계획의 적합성 항목 등이 적혀 있습니다. 평가자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정성평가가 100%입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관련 지침 기준안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모두 명시된 것과 대조를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다른 민간 위탁 공고는 어떨까? 사업 수행 경험과 수상 실적,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등 정량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정 절차를 취소하고 전주 첨단 벤처단지 운영 조례와 지침에 맞는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평가 항목이나 점수 배분은 주관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정량평가 지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첨단 벤처단지 운영업체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영 상황 등 정량 지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무 지침에 의하면 정량 평가도 20% 범위 안에서 늘 수는 있지만 그걸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에 넣든지 안 넣든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에는 정량 평가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전주시 공고문에는 운영 비용의 일부가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떨어진 기준 운영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기겠다는 계획이 계속 미뤄져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지난달 말 끝내기로 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조기 추진이 기대됐지만 임기 절반이 지나고도 이렇다 할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의 우수 연구 인력들을 중국 업체로 불법 이직시킨 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런 핵심 인력의 이직은 국내 핵심 기술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중국 청두시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 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입니다. 최 씨는 국내 반도체 연구 인력을 영입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출된 반도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인력의 중국 이직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 없이 연구인력 이직을 알선한 혐의로 자문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인 A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국내 반도체 연구인력에 접근해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중국 업체에 이직을 제안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직을 알선한 중국 업체의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 중국 업체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전문 연구 인력이 해외 업체로 이직할 경우 첨단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크지만 마땅히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력 유출은 기술 유출과 비교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인력은 기술도 알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제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반도체 연구 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인력업체 한 곳과 대표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하고 있어 영향이 우려됩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중국이 이 HBM을 확보하는 걸 막아 첨단 AI 개발을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린 조치지만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HBM 제품도 중국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도 따라야 하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생산 중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HBM 전량을 미국으로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 매출의 20% 정도를 중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사양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일부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이 조치로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했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여전히 보완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675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울증과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인데 이 가운데 숨진 근로자도 16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개인 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 도입 이후 지난 5년 동안은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화해나 조정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도입, 나아가 예방 차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후 분쟁을 제도적으로 세팅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5년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예방하고 특히 근로자 관점에서 또 근로자 건강 관점에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더 개선하는 쪽으로 특정 가해자가 격리된다고 해서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가 축적되면 그에 따라 지침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제시됐습니다. 예방적 단계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법적 규정하고 그리고 그 구제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아주 확립되지 아니하는 어떤 판례 법리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가 모두 원활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년째 임금체계 노사 협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6일 전국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90%가 여성 노동자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급식과 돌봄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급식 제공이나 단축 수업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중심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이제는 해상풍력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배경에는 정부가 설립한 ETG, 에너지 전환구역과 OREC라는 혁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시 외곽에 자리 잡은 ETG, 에너지 전환 구역입니다. 지난 2021년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50대 50으로 8,4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재생에너지 특구입니다. 해상풍력부터 그린 수소까지 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상용화하려는 기관과 업체들 유치가 주 목적입니다. 각종 프로젝트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세금까지 감면해줄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들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근 북해의 석유와 가스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에버딘시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We are seeing really good engagement from the supply chain, and we are seeing an upward trend in terms of companies investing again in this region.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continues. 해상풍력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인증을 담당하는 OREC, 해상재생에너지연구소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입니다. 에버딘과 프라이스 등 스코틀랜드 지역 3개 도시의 터를 잡았는데 150m가 넘는 블레이드 시험 장비와 6가지 극한 상황을 가정해 부유 장비의 경고성을 측정하는 기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관련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탄광과 조선소가 유명했습니다. 이들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고 있었는데 최근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다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한때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20여만 개에 이르렀던 영국. 에너지 전환으로 크게 줄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 factory just across the river. Initially will employ 170 people and will grow to 500 in the next 3 to 4 years. 탄소 중립과 에너지 독립을 위한 영국의 해상풍력 확대, 그린 산업혁명을 넘어 고용 창출로 지역 소멸까지 막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올 한 해 전북 경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지난 한 해 전북 경제의 부침을 살펴보고 경기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하루 사이 기온이 최대 10도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밤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엔 눈이 오겠고 영하의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 따뜻한 마음과 함께 두꺼운 외투로 추위를 잊었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5.2도로 어제보다 7.8도나 낮았고 청주에선 하루 만에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까지 눈이 왔는데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또 지금 갑자기 또 영하로 떨어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내복을 다시 입어야 되나. 내일 아침에도 철원 영하 6도,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의 기온이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북서풍 대신 서풍이 불어오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주기적으로 한파가 밀려왔다가 누그러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도 오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어 3일 밤은 수도권 서쪽을 중심으로 4일 새벽에는 충청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1에서 최대 3cm가량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영서 남부엔 모레도 비나 눈이 예보돼 빙판길 교통사고나 낙상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런 난방용품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겨울철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상욱 재난안전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5년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화재로 인해서 1년간 무려 700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화재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로 인한 사고인데 전기 사고가 유독 좀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 2023년도 전기재해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총 4만여 건 중 전기 화재는 2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전기 화재는 누전, 과부하 등 발화 원인이 다양합니다. 설비의 노후 정도, 사용 환경, 부주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AI 등 전기설비 다양화와 전력설비 증가로 전기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무색, 무취의 전기적 특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이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니까 화재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한파의 영향으로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전기 난로, 전기 장판에서 1,4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주로 한파가 집중되는 12월과 1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기 사용 부주의와 가연물 근접 방치였는데요. 특히 전기 장판 같은 경우는 21년 이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 전 이상 유무를 살피고 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등 장기간으로 자리를 비울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평소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겨울철 수도 배관이 얼지 않게 전기 열선을 감아놓는 가정이나 사업장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동파 방지 열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네, 동파 방지 열선은 겨울철 수도관, 배수관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열선을 얘기합니다.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청주 산부인과 화재가 열선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 사례입니다. 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KC 인증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과열 차단 장치나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촘촘히 사용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열이 축적되어 적당한 간격으로 한 번씩 감아서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복이 벗겨진 열선은 반드시 교체하고 먼지와 수분이 닿지 않도록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요즘은 뭐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까지 있는데 계절 상관없이 전기를 이용한 이동 수단을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네. 이런 전기 이동 수단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도 원인이랑 예방법을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 화재는 467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특이점은 인명피해 90%가 가정집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운행 중 충격에 의한 배터리 손상, 제품 불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화재 원인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사용자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 시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하며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건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회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최근 킥보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이미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출입구, 비상구에는 충전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겨울철 전기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겨울철 전기안전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약 8만 개소의 안전점검과 정보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활동과는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전기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공된 아파트는 사용 전 검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안전을 국민께 확보해 드리고 있지만 전문 자격이 없는 리모델링 업체의 불법 시공은 전기 안전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까지 공사하실 때는 꼭 전문 업체 자격 유무를 확인하시고 설비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안전공사에 확인 점검 요청하시어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생활화하시어 단 한 건의 안전재해가 없는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국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 한 건의 전기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화재 예방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 학습 공간인 무주군 청소년 키움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백두대간 인근 마을에서 천연 기념물인 따오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을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 청소년 키움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주읍 읍내리 354제곱미터 터에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지은 청소년 키움센터에는 6천여 권의 청소년 맞춤 도서로 꾸며진 작은 도서관과 59석 규모의 열람실을 갖췄습니다. 청소년 키움센터는 지역 주민 44명으로 구성된 무주 문화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교육과 함께 문화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백두대간 인근 산덕리 삼선마을에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가 출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을 생태 관광지로 선정한 가운데 남원시는 이번 따오기 방문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따오기는 흔한 겨울 철새였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개체수가 줄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남원 운봉에 따오기의 출현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신청사 1층과 문화예술의 거리에 다채로운 조명과 장식으로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불을 밝힐 계획입니다. 무주군도 군청 앞 분수대에 높이 9m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군산시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대응에 나섭니다.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현장으로 나가 교체 및 보수 작업을 하고 수돗물 공급이 끊길 경우 비상급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난해부터 군산 지역에서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모두 212건입니다. 순창군과 광주여자대학교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 순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학 교직원 회의와 공동연수를 순창군에서 진행하고 순창 투어를 확대하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담배를 더 피우고 비만은 줄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젊은 층의 건강 행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민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4%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습니다. 여성 흡연율도 6.3%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률은 남성 38.9%, 여성 8.3%까지 올랐습니다. 비만율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45.6%, 여성은 2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 30대 여성의 비만율이 1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음주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022년 7%에서 2023년 7.7%로 늘었고 월간 포급률도 25.9%에서 26.3%로 증가했습니다. 남녀 신체활동 실천율은 52.5%로 정체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건강 행태가 가장 크게 나빠졌습니다. 신체 활동은 줄고 음주와 비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40, 50대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건강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은 내년부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추적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도 3개월 앞당겨 내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나토 가입 승인을 호소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며 서방식 휴전 카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해 서방 대 러시아 간 힘겨루기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에 요구한 휴전의 선결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장거리 무기 지원 확대입니다. 러시아 외교당국은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휴전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최근 에이테크스와 스톰 섀도우 등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사용을 잇따라 허가한 걸 꼬집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О прекращении огня как средстве дать передышку Украине и дать самим себе возможность эту Украину опять закачать современным дальнобойным оружием. 러시아의 견제에 우크라이나도 맞대응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쐈다고 주장한 겁니다. Ми маємо інформацію про те, що Росія застосувала проти України близько 60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이런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독일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탱크 등 우리 돈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Das sage ich heute hier in Kiew ganz deutlich an die Adresse Putins. Wir haben einen langen Atem und wir werden an der Seite der Ukraine stehen,
solange wie das nötig ist.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대인지뢰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용 탄약 등이 망라된 우리 돈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주관으로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쉬운 우리말글 기자상 시상식에서 KBS 전주방송총국 서윤덕 기자가 방송부문 가온상을 수상했습니다. 서 기자는 뉴스를 제작 방영하며 어려운 외국어 표현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쓰고 기사 작성 시 외국 글자 대신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한글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0분쯤 부안군 주산면 곡물 건조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벼 건조기와 지게차, 건물 내부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6,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60여 개의 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이 민생과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공천거래와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한 채 국정 무능만 드러내고 있다며 주말인 오늘 7일 버스를 타고 상경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루 만에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 오전에는 비나 눈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그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에 빙판길이 생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걷거나 운전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추운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2도 안팎, 낮 기온도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엔 하늘이 흐리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김제 아침 기온 1도, 부안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북권은 진안과 장수가 영하 3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도 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눈 예보가 있는 가운데 전주의 낮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도 늘 텐데요. 네, 앞선 이슈K에서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예방수칙 전해드렸는데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인 만큼 오늘 전해드린 안전수칙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